반갑습니다. 이건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국가원 등이 주최한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교육방향성 학술회의 때 발표했던 자료를 토대로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방안 연구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 중에서 교육이념 홍익인간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서론, 교육과정 구성 방향과 관련된 개정 방안에 대해, 델파이 조사 방법과 분석에 대해, 교육 이념으로서 홍익인간에 대해, 그리고 결론,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요깃거리 그림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발표 논문을 소개해 드린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론. 성공회 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주관으로 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방안 연구. 좀 제목이 길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하 개정 방안 연구로 칭함. 2019년 교육부 정책연구비로 수행되어 2021년 3월에 교육부에 제출되었다. 거꾸로 보시면 되겠죠. 먼저 교육부에서 의뢰해서 성공회 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주관으로 이걸 연구해서 연구 프로젝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부에서는 이걸 토대로 작년에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국회에 보냈죠.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걸 상정했다가 하려 하다가 여러 시민단체 또 민족주의자 또는 민족단체 등등이 반대해서 무산된 내용들입니다. 왜 무산됐는지, 이 주된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방안 연구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담고 있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개정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교육, 학교교육 전체를 다루는 총론, 그 방향이죠. 대한민국 학교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총론 개정안을 제시한다 했습니다. 본 논문은 개정방안 연구 전체를 분석하고 비판하기에는 지면상 한계가 있으므로 그 개정방안 연구 전체는 350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물론 뒤에 부록까지 더 포함되면 한 400여 페이지 되는데 그 전체를 비판하고 문제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특히 교육 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개정방안 연구에서 교육 이념, 교육 대상, 교육 목적 및 인간상 등에 대한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개정의 대상 근거는 다음과 같은 교육기본법 제2조이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개정방안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바로 이걸 이렇게 제안한다, 바꾸자가 아니고 이걸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결론 도출한 것이 민주공화국으로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교육 이념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다. 민주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주권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공동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 이렇게 고치자는 내용인데요. 개정방안 연구에서 교육 이념 등에 대해 수정 제안한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 이념에 대해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대신에 민주주의를 교육 이념으로 한다. 물론 그 이유들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 대상에 대해서 모든 국민 대신에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는데, 요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발표한 논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짝 소개해드리면요. 모든 국민, 교육 대상에서 그 당시 모든 국민이 했는데 지금 모든 사람으로 바꾸자는 것은 오늘날은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들도 많이 살고 있고 심지어는 재외 동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으로 한정하면 안 된다. 우리 국민 아닌 사람도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교육 목적에 대해서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 요거 대신에 민주시민의 자질 함량으로. 자, 요거는 뒤에 나오니까 그 이유는 생략하고요. 넷째,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주권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공동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본논문에서는 개정방안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 방법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구성 방향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의 문제점을 내용 분석과 문헌 연구법을 중심으로 검토해서 비판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이죠. 이 교육과정 구성 방향과 관련된 개정 방안에 대해 그 외에도 교과목도 바뀌고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도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이념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개정 방안 연구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헌법 전문에 대해서는 내용 소개 외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본문 딱 시작되자마자 어쨌든 우리 헌법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하고 나서 바로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과 가치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양식이다. 삶의 양식으로서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제시하면서 본문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국호요, 민주는 정체며 공화국은 국체니 그렇죠. 이 말 자체가 틀렸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 바탕에 나오는 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살짝 소개만 하고 헌법 1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이념, 교육 방향, 인간성 전부 다 민주 시민 양성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뭐 문제냐? 뭐 헌법 전문은 그냥 그냥 미사려고 그냥 제시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국가에는 정체와 국체가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이념 가치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또 그 바탕이 되는 그렇게 존중돼야 하지만은 그 바탕되는 역사와 전통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 전문은 실제적으로 헌법 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내용을 한정하고 그것이 타당성을 갖는 근거가 되며 형식적으로는 헌법 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에 상회하는 효력을 가진 최고 규범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전문은 그냥 앞에 서문처럼 미사려구를 나열한 것이 아니고 헌법 본문의 내용 전체를 상회하는 효력 가진 최고의 규범이다. 이건 제가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학 책에 나오는 헌법학자의 말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헌법학자들이 볼 때 헌법 전문이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러므로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방안의 이를 위해서 헌법 제1조 제시하면서 헌법 전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 아래 우리 헌법 이런 내용이 있다 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헌법 1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민주주의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개정방안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삶의 공간에서 민주적 가치를 내면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아직 실질적 민주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철저한 민주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과정 총론을 바꿔야 한다. 그 논리인데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사회변동과 함께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환경문제와 기후위기, 정치적 극단주의에 기초한 포퓰리즘의 성장,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혐오와 차별의 강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최근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시민 교육으로 교육과정 총론을 바꿔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근본 원인에 대한 자각이 부족해 보인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167개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조사하여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선거 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5가지 범주에 대한 지수와 함께 수량화하여 각 나라들을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예. 2021년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조사국 중 노르웨이가 10점 만점에 9.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아프가니스탄이 0.32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으며, 대한민국은 8.16으로 순위가 일본, 미국보다 높은 16위로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 프로젝트 수행할 때 2019년도 23위입니다. 그래서 또한 세계적인 석강 노암 촘스키는 2000년대 초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들의 민주주의 실천에 대해서 극찬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더욱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에서 민주주의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거 중요하죠. 그거 안 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거 중요하지만은 실질적 민주화가 부족해서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명분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경문제, 정치문제, 사회문제 및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 등은 오히려 동양적 전통적 가치를 무시하고 서양의 과학적, 물질적, 민주적 가치만 지고의 가치로 숭배하고 추종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교육 강조하면 민주시민 되면 이런 문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너무 서구식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이런 거 교육 강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 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하면서까지 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명분 역시 많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들은 총론보다 강론 개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정방안 연구에서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삶의 영역에서 자치를 실현하는 사회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21세기의 민주시민은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 지구촌이라는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정하는 사상이다.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된 개념 정리죠. 이처럼 민주주의는 본래 의미는 이념이나 사상이라기보다는 정치체제 또는 통치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오늘날 지구촌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완전 무결한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개방성 있는 이념일 뿐이며 광범위한 주제까지 민주주의 이념 속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다. 민주시민 교육만 하면 환경 문제, 사회 갈등 문제, 코로나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까지 다 해결해주는 그런 만병통치약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개정방안 연구 4. 학교 민주시민 교육과 국가교육과정 총론 개정방안 중에서 1. 교육과정 구성 방향과 관련된 개정방안에서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의 홍익인간 교육 이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요 연구 프로젝트에서 비판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총칙에는 우리 민족이 지킬 최고 공리로 홍익인간과 이화세계가 제시되어 있다. 또 교육기본법에 사용된 문장만 놓고 보면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인지 아니면 좀 더 포괄적인 건국이념인지 모호하다. 또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이라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간을 기르는 것이 곧 우리의 교육 목적으로 삼으면 된다. 교육기본법 제2조의 문장 구조상 그러한 인간은 민주시민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연구 프로젝트가 홍익인간 교육이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헌법 본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헌법 전문에 규정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 역시 처음부터 교육 이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며
교육 이념으로서 홍익인간이 내함하고 있는 광의 가치를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민주시민이라는 개념으로 축소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개정반 연구에서 우리나라 교육 이념을 여전히 홍익인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며 다음 같은 내용을 그 연구 프로젝트 결과물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홍익인간은 교육 이념이라기보다는 건국 이념이라는 점, 홍익인간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비과학적인 용어로서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고조선의 건국 이념으로 알려져 있는 홍익인간이 오늘날 민주공화국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홍익인간이 배려나 나눔 등과 같은 민주시민의 자질과 일정 부분 관련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민주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질은 아니라는 점, 이런 비판이 있다. 연구 프로젝트 스스로 비판 쫙 나열을 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다른 학자들이 발표했던 자료 속에서도 홍익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 시각이 있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익인간에 대해서 긍정적 연구들인 이학령, 백낙준, 김운태, 손인수, 한가인, 이근창, 정영훈,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있는 데 대해서 그런 긍정적 연구에 대한 주장은 소개도 해주지 않고 부정적 연구들만 제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연구의 명백한 오류라는 겁니다. 또한 부정적인 지적들도 홍익인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홍익인간이 교육 이념이라기보다는 건국 이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교육 이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비과학적인 용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용어인가?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민주주의, 대중이 정치 참여하는 그 정도죠. 지금도 학생들한테 민주주의가 뭐냐면 잘 표현하는 학생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 범위 못 넘어설 겁니다.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오늘날처럼 다듬어진 이념으로 시작된 개념이 아니었다. 그렇죠? 수많은 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거치면서 다듬어진 개념입니다. 이에 비해서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글자 속에 담고 있는 의미만으로도 민주주의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글자만으로 보면 민주, 국민이 나라 주인이다라는 이념이죠. 거기에 비해서 홍익인간은 글자만으로도 민주주의보다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우리 역사에서 실정된 최초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역사요 전통이므로 그 이념을 교육 이념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전문의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하지 말고 계속 홍익인간 하자, 그 뜻이 아닙니다. 교육기본법 2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개정방안 연구에서는 교육 이념을 민주주의로 하자는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교육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이 말 자체 말이 틀렸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교육 이념을 민주주의로 하자는 데는 문제가 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북한 헌법 제1조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에도 나옵니다. 북한도 민주공화국 이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만큼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오늘날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막론한 모든 정치인의 기준이 되고 있어 오히려 홍익인간보다 더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앞에 별의별 수식어가 다 붙는데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 학생들도 민주주의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본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이념이기보다는 정치체제 또는 통치체제를 의미하는데 이를 실현하는 바탕은 법치주의다. 그 민주주의의 바탕은 법치주의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법치주의보다 상위 개념으로 덕치주의를 강조해 왔다. 즉
나라를 다스리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이념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법률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도덕적 양심과 인격이라는 것이다. 도덕적 양심, 인격이 민주주의 안에 포함된다. 이건 너무 그렇죠. 도덕적 양심과 민주주의를 축소했거나 또는 민주주의를 너무 확대한 해석이죠.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죠. 법으로 설명 못하는 도덕적 양심 이런 걸 포함하는 덕치를 동양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만능이 아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홍인간을 포괄할 수 없지만 홍익인간은 민주주의를 포괄할 수 있어 대한민국의 교육의 최상위 이념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기본법 2조에도 홍익인간 이념 아래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고 민주국가 발전이 이바지한다. 그렇죠. 그렇게 딱 되어 있는데 다 빼고 민주주의만 하자. 이건 너무 바로 우리의 교육 이념을 축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정방안 연구에서는 인간다운 삶 영위는 곧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의 보장을 의미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은 민주주의 가치가 국가 공동체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류 공영의 실현은 지구촌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연대를 통해 인류의 번영과 공존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데 참 거창한 주장이죠. 그래서만 좋겠는데 이는 민주주의 이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하며 기본 이념으로 인간 존중, 자유, 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개념이지만 인류 공영의 실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주의 이념이 담고 있지 못한 부족한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쌍벽, 자유와 평등, 자유 강조하면 평등 줄고 평등 강조하면 자유 주는 이런 딜레마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개정방안 연구에서는 홍인간이 여전히 교육 이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한 추구하는 인간상은 형식적으로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교육 목적에서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임을 밝혔으므로 추구하는 인간상은 결국 민주시민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했는데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 2조에서는 홍익인간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둬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이라고 하여 교육 목적으로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 도야와 자주적 생활 능력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시민 그거 하나만 교육 목적으로 하면 인격 도야. 쉽게 말씀드려서 교육은 전인교육, 특히 초등교육, 그렇죠? 밑에 아래 전문화된 상위교육 이전에 기본교육은 어뢰 전인교육을 강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시민만 갖고 모든 교육의 목적을 포괄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인격도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량을 넘어서 도덕성 함량을 포함한 전인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민주시민과 연결할 수 있는 가치로서 자율성은 포함될 수 있지만 자주성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그러면 자율, 책임 이런 거는 따르지만은 과연 자주성도 민주시민이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을 추구하면 나타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을까? 요거는 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념은 어떤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생각이나 견해를 할 수 있어 대체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홍익인간을 민주시민 교육에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 민주시민 교육 그러면 홍익인간도 다 포함하니까 이거 홍익인간 삭제하고 민주시민 교육 요것만 해도 된다. 예, 그 논리적 모순이라는 겁니다. 민주시민보다도 더 큰 개념이 홍익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델파이 조사 방법과 분석. 요 연구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설문조사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델파이 조사입니다. 개정방안 연구 5. 국가교육과정 총론 개정방안의 타당성 조사에서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이해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3차에 걸쳐 2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이 델파이 조사라는 것은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좀 깊이 있는 설문조사. 뭐 설문조사라 그러면 의뢰 수백 명, 수천 명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수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델파이 기법 자체가 연구자의 의도한 방향으로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설문조사 한번 딱 하는 게 아니고 소수를 상대로 설문조사해서 거기서 나온 걸 갖고 또다시
재차 또 질문, 또 질문해서 점점점 원래 의도한 질문을 내 답을 찾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의도한 방향으로 왜곡된 결과가 도출할 수 있다는 그런 선정된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모두 교육과정 총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라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라는 문제와 함께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교육과정 총론 개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정도로 대표성 있는 표본 집단이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선정된 전문가 21명은 학교장 및 교사 5명, 학부모 2명, 학생 2명, 시도교육청 장학사 2명, 시민교육 관련 단체 활동가 2명,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다,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델파이 조사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만큼 정말 전문가, 또 소수라도 정말 홍익인간, 민주시민, 또 그 외 교육이념 다른 게 좋은지 교육이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다양성도 함께 갖춰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델파이 조사 장점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인데 선정된 표본의 수가 적은 것은 델파이 조사 자체가 원래 적은 표본을 깊이 있게 물어보니까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21명 중에는 전문가라 할 수 없는 평범한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나마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민주시민 교육 관련자들이라 특정 진영에 편중되어 있다. 민주시민 관련자들만 대상으로 교육과정 총론 민주시민으로 바꾸자. 그러면 다 찬성 나오겠죠. 처음부터 표본 집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델파이 조사 1차 설문 내용의 순서를 보면 교육 이념이란 상위 개념보다 교육의 목표, 내용, 결과 등을 먼저 묻고 있어 교육 이념에 대해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의뢰 이념이 제일 크고 교육 이념 아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교육 이념에 대해서 먼저 델파이 설문조사하고 그 다음 목표조사하고 내용, 결과조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학교 시민교육의 위상,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개념과 목표,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시민적 가치와 역량,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교육원칙,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구성요소 등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질문한 후 그러니까 민주시민 한 여러 개 묻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에 대한 타당성을 묻고 있는데 홍익인간 이념을 민주주의란 이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배치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하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순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거쳐서 민주주의로 바꾸자는 게 동의가 많아지면서 3차에 가서는 원래대로 교육 이념 먼저 묻고 그 다음 교육 목표, 내용, 결과 이렇게 3차에 가서 바로 잡힙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처음 1, 2, 3차가 다 순서가 바뀌었다면 또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걸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홍익인간 교육 이념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 내용이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관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총론에서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딱 묻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교육 이념으로 홍익인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래 물은 게 아니고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관점 고려할 때 우리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 타당하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너무 의도가 보이죠.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델파이 조사에서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1명, 타당하지 않다 5명, 보통이다 6명, 타당하다 8명, 매우 타당하다 1명, 응답자 수 21명 중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는 보통을 제외한 긍정이, 우리의 홍익인간 교육 이념 긍정하는 게 42.9입니다. 매우 타당, 합의 42.9입니다.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지 않다, 부정이 28.6보다 14.3%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이다 응답한 경우, 이 경우는
긍정, 부정으로 나누어 논란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의뢰에 그렇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홍인간 교육이면서 어째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럼 보통은 의뢰 상식적으로 그러겠죠. 타당한지 타당 안 한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개정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않는다. 의뢰 이렇게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설문에 대한 개정반 연구에서 이에 대한 분석하면서 타당하다는 의견은 38.1, 매우 타당하다는 의견이 4.8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그렇죠. 42.9%이나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23.8,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4.8로 부정적인 의견이 28.6% 밖에 안 된 게 아니고 28.6%나 되었고 보통이다의 의견도 28.6%나 되었다고 분석을 하면서 그렇죠. 분석 자체 객관성 이미 잃고 의도한 대로 편향적 해석하고 있다는 거 보이죠. 두 개 분석 제가 억측입니까? 제가 좀 지나친 주장합니까? 밑에 게 지나친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뢰 판단할 수 있는 문제죠. 또 이어서 오랜 기간 교육이념으로 실시되어 온 홍인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타당하다는 응답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부정적이거나 보류하는 입장, 그리고 보통까지 다 합쳐서 57.2%로 과반 차지한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채 지나치게 주관적 해석하고 있다. 참 심하지요. 뭐냐면 오랫동안 교육이념 홍인간이다 홍인간이다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거나 보통이다는 입장이 57.2다. 과반수 넘는다. 그래 말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교사들 한 100여 명 모인 데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기본법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 이념이 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라니까 불과 20%가 안 됐습니다. 교사들마저도 우리의 교육 이념이 홍인간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인간에 대해서 안 가르쳤고 그렇죠. 홍보도 안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랫동안 우리 교육 이념이 홍인간이다라고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인간 찬성이 이렇게 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주관적 해석이죠. 그리고 개정반 연구에서는 홍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와 함께 전문가 의견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다시 설문조사할 때 1차 때 결과도 이렇게 나왔고 그때 의견도 이렇게 나왔다 하고 제시를 해주면서 2차 델파이 조사 또 합니다. 거기에서 홍인간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의견들 단군의 고조선 건국의 이념으로 우리나라 정치 및 교육 이념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이념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시민성과 연계 가능하다. 교육 이념은 포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민족의 역사적 근원을 의미한다. 홍인간이라는 이념은 개인의 삶, 국가 발전, 인류 공영 이상 실현 의미까지 포함되고 있다. 자, 이렇게 소개하면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타당하지 않은 이유, 입법 당시부터 홍인간의 등장 배경 및 이에 대한 이론이 다수 존재했다. 일제강점기 황민화 교육을 상징하는 팔괭이루를 모방한 개념이라는 비판,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 신화적이고 명확하지 않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자민족 중심적인 개념으로 오인 가능, 공동체를 강조하는 집단주의로 흐를 가능성, 인간을 목적이 아닌 도구적 가치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생태적 가치를 덜 중요시하는 인간 중심적인 개발주의,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관점에서 교육 이념으로서 타당한지 고려한다. 또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중에서 새로운 교육 이념, 그래서 홍인간 대신에 바꾸자 하는 그런 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주주의, 민주운동, 민주복지국가, 민주공화국,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이런 걸로 바꾸자. 사인여천, 인내천으로 바꾸자. 홍인간과 함께 화쟁 사상도 결합하자.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 문제는 조사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1차 조사 결과입니다.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서는 타당하다는 의견은 6개 제시해주고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은 7개와 새로운 교육 이념 제시 3개까지 합해서 10개를 타당하지 않다는 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사 결과 퍼센트도 왜곡해서 분석했고 또 2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속에도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더 많이 제시하고 있죠. 이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조사 대상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는 견해보다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많이 유도하기 위한 전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후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다. 1차 조사 결과를 기초로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민주시민 교육 이념에 대해 제안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하면서 2차 델파이 조사합니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교육 이념으로서 홍익인간과 민주주의에 대한 동의 정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 동의하지 않는다 7, 보통이다 4, 동의한다 3, 매우 동의한다 2, 동의보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훨씬 많이 바뀌었죠. 또 교육 이념으로서 민주주의가 적절하다는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없고 아예 동의하지 않는다는 1, 보통이다 3, 동의한다 8, 매우 동의한다 6. 그죠? 민주주의가 낫다. 2차 조사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러면서 개정방안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은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제시하는 데 대해서는 평균 2.68%로 중간 이하의 응답을 보인 데 비해서 민주주의를 교육 이념으로 제시하는 데 대해서는 평균 4.06의 높은 동의를 보였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홍익인간을 긍정적으로 보았던 평균 3.14보다도 훨씬 높은 동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 교육 전문가들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을 과거 홍익인간의 이념에서 찾기보다는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이념에서 찾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자, 이렇게 딱 결론을 유도해 나가죠. 이어서 2차 델파이 조사에 나타난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 동의하지 않다.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타당하다는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만 신화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이념이자 추상적인 성격이다. 헌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신화적이라 시대착오적이다. 청동기 시대 계급사회, 재정일치 사회였던 고조선의 건국 이념을 현대교육 이념으로 채택하는 것은 뜻의 해석을 떠나서 추상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음.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고조선 한반도, 만주, 동아시아에 국한된 한반도 중심의 건국 이념을 세계 시민 교육의 정신으로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한다는 쪽은 홍익인간 교육 이념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홍익인간의 의미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홍익인간 이념의 역사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민주주의로 단일화하는 것은 또 다른 역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고 따라서 홍익인간의 발전적 개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교육 이념이 교육 목표의 상위 영역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쉽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예, 이건 아래는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또 민주주의 함께 제시하자. 뭐 이렇게 전문가 의견 정리된 겁니다.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면서 소신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대체로 낡고 추상적이라 생각해서 1차 조사 때 전문가 의견 그거 보여주고 2차 조사했으니까 그대로 영향받은 것을 알 수 있죠. 자, 문제는 뭐 낡다 추상적이다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특히 다른 나라 잘 안 쓰는 충효, 낡았으니까 그런 거 치우자. 어버이도 필요 없고 나라에 대해 충성도 필요 없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2부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